제일 기본 동사죠. 그죠? 이거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동사가 그러니까 동사를 못 찾거나 아니면 동사의 해석을 못 해버리면 그 문장은 그냥 꽝이에요. 왜냐면은 동사가 뭐냐면 어떤 문장의 결론이잖아요. 그죠? 결론. 그럼 내가 결론을 못 내린다는 거는 실컷 읽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뭡니까? 그러니까 밥을 만들기는 했는데 밥을 못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반드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동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주어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동사는. 이해되죠? 그래서 동사부터 일단은 들어가는데 제목을 동사라고 일단 적어보세요. 제목은 동사. 오케이? 동사. verb예요. verb. 일명 동사는 verb다. 이렇게. 오케이. 적었지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적고 나서 이제 보세요. 아마 듣다가 보면은 저거 나 너무 잘 아는 건데 쉽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거는 그 정반대 경우예요. 어이? 저건 뭐야? 저런 것도 있었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럭처 리딩은 수준이 뭐냐면 천당에서 지옥까지예요. 알겠죠? 그죠? 엄청 쉬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새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천당에서 지옥까지라 그래요. 알겠죠? 천당에서 지옥까지. 그걸 모두 가봐요. 모두. 자, 그러면 일단 넘버링을 1번으로 잡아보세요. 1번. 자, 넘버링 1번부터 들어갑니다. 동사의 종류부터 좀 봐줘야 돼요. 그죠? 동사의 종류. 오케이? 동사의 종류. 동사 종류 당연히 있지.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 봅시다. 뭐가 있느냐? 당연히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 너무나 기본적인 동사이면서 마치 음식으로 따지면은 소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동사입니다. 여기저기에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비동사가 있죠? 그죠? 비동사. 그래서 요거는 비동사는 두 가지의 뜻으로 해석이 되죠. 있다. 그죠? 뭐뭐가 있다라고 할 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뭐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설명할 때. 이해할 수 있죠? There is a problem 이러면 문제 한 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잖아. 그러면 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쉬운 예로 I am pretty 이러면 나는 예쁘다 하잖아요. 뭐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 되게 쉽죠? 쉽지만 짚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동사가 있어요. 그냥 일반 동사.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전에서 단어를 외우는 어휘 그 책에서 단어를 외우는 그 동사예요. 그냥 일반적인 동사야. 그냥 일반 동사. 알겠죠? 고유의 뜻이 있죠. 각 단어마다 각 동사마다 그 동사에 해당하는 고유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독해에서 필요한 어휘는 지금 여기다가 살짝 설명해 줄게요. 동사가 나왔기에. 뭐냐면 수능 필수 단어가 있어요. 수능 필수 단어. 알겠죠? 수능 시험을 볼 건 아니지 당연히. 그렇지만 수능 필수 단어 1200개가 있어요. 1200개. 요거를 외워야 되고 그 다음 우리 그 빨간 책 있죠. 빨간 책에 파트 1 있죠. 이 두 개를 못 외우겠다 그런 사람은 독해를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이 두 개, 이게 1800개죠. 그러면 합해서 3000개잖아요. 근데 실제 3000개가 아니에요. 왜냐면 수능 1200개 중에 상당수가 파트 1 1800개 안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2400, 500개 이 정도 돼요. 2400개의 단어만 외워줘도 독해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단어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나는 단어에서 너무 막힙니다. 이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7, 8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방법이 딱 한 개, 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약은 이 약을 빨리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는 이게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우선 7월 달에 최우선적으로 단어를 외워줘야 돼요. 이해할 수 있죠? 단어를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동사가 있죠. 그죠? 조동사. 이렇게 조동사는 또 따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종류만 선만 보세요. 자, 동사의 종류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 고유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 조동사 쟤네들도 각각의 고유의 뜻이 있어요. 그죠? can의 뜻이 다르고 must의 뜻이 다르죠. should의 뜻이 달라지고 그래서 뜻들이 다 달라져요. 저렇게 1번의 넘버링을 딱 해놓으세요. 됐지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2번. 넘버링이 이제 2번으로 들어갑니다. 2번. 자, 그러면 동사의 형태, 그죠? 형태, 모양이라 그럴까? 형태나 모양이나 똑같죠? 형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알기는 아는데 여태까지 정리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죠?
동사의 형태는 뭐냐 이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동사는 난 사전에서 하나로 보고 외웠는데 동사에 무슨 형태가 따로 있었나?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지? 네,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사는 형태가 4개예요. 알겠죠? 모든 동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take 동사를 한번 끌고 와 봅시다. 얘는 그냥 얘야 얘 오늘 이제 재수 없는 애죠. 그지? take가 끌려 나왔어요. take. 자, 그러면 take 동사에는 형태가 몇 개 있느냐? 4개가 있어요. 이렇게 4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4개가 있어요. 4개. 그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사전에서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또는 단어장에서 단어를 외우는 그 take라는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현재형. 그냥 take야 take. 단어를 외우듯이 take, 뭐 take 취하다, 가져가다, 뭐 걸리다, 어쩐다, 뭐 그런 뜻이에요. take. 그죠? 자, 그 다음에 take의 과거형이 있죠. take의 과거형은 다 알죠. took. 이렇게 되죠. took. 이거 애써서 외워야 돼요. 과거형을 억지로 외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PP형은 뭡니까, 그러면? taken. 그죠? 이런 거를 외워버려야 돼요. 만약에 동사의 3단 변화를, 이게 이제 동사의 3단 변화야. 현재형, 과거형, 그 다음에 PP형. 여기까지 해서 동사의 3단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다 외워주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가 뭐냐면, ing형이 있죠. 그래서 taking. 이렇게 돼요. 모든 동사가 다 똑같이 이렇게 변화를 해요. 이렇게 4개의 형태를 띈다는 거죠. 이해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 4마리를 좀 구분을 해줄 거예요. 뭐냐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4개가 있긴 있지만 얘네들도 레벨이 틀려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띵띵띵 여기서 딱 바리케이트가 쳐져요. 무슨 말이냐면 take하고 took라는 애들하고 그 다음에 taken, taking 얘네들은 레벨이 틀린 애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같이 놀면 안 돼요. 알겠죠? 다르게 놀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take, take 얘는 뭐냐? 그냥 얘는 현재형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를 봐봅시다. take는 얘는 그냥 현재형이야. 얘는 뭡니까? 과거형이 되겠죠. 그지? 그럼 어떤 의미에서 얘네들은 레벨이 다르냐 하면은 요것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요 두 놈은 뭐냐? 바로, 알겠죠? 지금이라도 바로 이런 뜻이에요. 바로 동사 자리에 투입이 가능해요. 동사 자리라는 거는 메인 벌브 자리를 얘기하죠. 동사 자리에 투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동사 자리에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 이해되죠? 메인 벌브 자리에 당장이라도 take와 took는 바로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taken하고 taking 얘네들은 뭐냐? 절대로 바로 동사 자리에 투입이 안 돼요. 그 점이 차이점이죠. 그죠? 얘네 둘이는 뭐냐면 바로 동사 자리에 투입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아니 나는 동사 자리에 투입이 안 될 거면 나는 뭐하러 동사의 형태에 끌어놨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동사 메인 벌브 자리에 들어가려면 뭔 짓을 해야 돼요. 그 뭔 짓이 뭐냐 하면 그걸 알아야 되죠. 자, taken, 요 PP형. 얘는 그러면 동사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면 내가 뭔 짓을 해야 되느냐? 누구를 끌어들여야 돼요. 왜? 자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잖아.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누군가의 힘을 빌어야 되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은 만만한 비동사예요. 알겠죠? 만만한 비동사를 빌려오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taken, 이거 PP형이라고 얘기했죠. PP가 딱 붙어요. 이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놈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수동태잖아요. 이게 수동태가 돼. 수동태가 딱 되면서 메인 벌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끊어읽기를 할 때 수동태는 한 묶음으로 봐야 돼요. 비동사에서 끊어버리고 이런 짓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PP에서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수동태가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동사의 개수, 그러니까 글자 수를 얘기하죠. 글자 수는 최소한 2개죠. 비동사하고 PP. 얘네는 뭐예요? 이건 하나야. 이거 1개. took도 1개.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2개가 되는 거야. 글자 수가 2개가 되면서 불어나요. 알겠죠? 수동태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have라는 조동사를 끌고 와. have라는 놈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 뒤에 달라붙죠. 이러면 얘도 어디서 앞면이 되게 익은 애야. 얘 누구예요? 이거는? 응? 그치? 현재 완료 시제. 완료 시제가 되죠. 완료 시제를 형성해요. 완료 시제. 알겠죠? have가 오면은 현재 완료 시제가 되고 had가 오면은 과거 완료 시제가 되죠. will have가 오면은 미래 완료 시제가 되죠. 그지? 근데 그 셋 중에 뭐가 됐건 간에 하여간 완료 시제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래죠? 그러면 무난하게 메인 벌브 자리에 딱
안착을 할 수 있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have를 끌고 올 때에도 글자 수는 2개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해할 수 있죠? 이제 PP는 됐죠. 그러면 요거는 아예 이제 나는 막 이러잖아. 얘도 뭔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taking 이거 한 개만으로는 죽어도 동사 자리에 못 들어가요. 이해되죠? 그래서 나중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taking이나 taken 이런 것처럼 ing나 pp가 한 개 있는데 그거를 자꾸 동사라고 우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나중에 이런 것도 빨리빨리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taking 요거 봅시다. 얘도 그럼 뭔 짓을 해야 되는데 만만한 비동사를 또 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달라붙죠. 이러면은 이거야말로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봤던 거죠. 이게 뭐예요? 진행형 시제가 되죠. 그치? 이걸로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동사의 활용이야. 알겠죠? 진행형 시제를 형성하는 거. 이게 다예요. 그래서 동사의 활용이라고 해도 됩니다. 제목이. 알겠죠? 형태 내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추가시켜야겠죠? 활용을 해먹는 거예요. 활용. 써먹는 거야. 어쨌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자, 동사의 형태는 4개고, 그거를 이리저리 활용을 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서 다 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야,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이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이해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필기가 된 사람은 이번에는 3번. 번호를 3번으로 매기세요. 3번. 근데 여기 참 우리말로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여기도 뭐냐면은 그 종류라고 그냥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달리 뭐 우리말로 표현할 재간이 없어. 얘도 종류예요. 그 뭐냐 2종류예요. 뭐냐면은 문장의 main verb. 알겠죠? 동사는 2종류인데 이건 이제 물론 그 조동사를 제외한 동사의 종류입니다. 알겠죠? 조동사를 제외하고 근데 뭐냐면 문장의 main verb. 알겠죠? main 그 다음에 verb. 보통은 MV라고 하죠. MV. 그죠? MP가 아니고. 오케이? main verb. 문장에 main verb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뭐냐면은, 알겠죠? 절 안에. 그러니까 절 속을 얘기하죠. 그죠? 절 안의 동사야. 동사. verb. 이해되죠? 이렇게 딱 2종류밖에 없어요. 자, 문장의 메인 버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절이 온다면 절 안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절은 왔는데 동사는 못 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절에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절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문장에 절이 하나가 왔어. 그죠? 문장이 쭉 있는데 그 안에 절이 딱 들어갔어요. 절이 한 개 오면은 그 문장 전체의 동사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결국? 2개가 오잖아. 그죠? 두 개가 올 수밖에 없죠. 절 안에 있는 동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절 바깥에 문장에 메인 버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가 되는 동사가. 그지? 2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장에 절이 2개다. 그러면은 동사는 3개가 되는 거예요. 메인 버브를 포함해서. 그죠? 절이 5개 왔어. 뭐 이럴 경우는 잘 없지만 뭐 억지로 지어내서 절이 5개 와버렸어. 그러면 그 전체 문장의 동사는 6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의 결론이 6번 난다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읽다가 까먹어요. 솔직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읽다가 보니까 다 까먹어버렸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동사는 문장의 메인 버브와 그 다음에 절 안에도 동사가 들어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이 많이 오면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지, 그지? 절이 많이 와서 나는 좋아 죽겠는데요.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절은 좀 안 오면 좋지. 그러나 이 절을 피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그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절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지금 이제 절 이러니까 뭐야 나는 절 모르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노파심에서 요거를 가르쳐 줄게요. 절은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몰랐으면 오늘 주워 먹으면 돼요. 뭐냐면 절이라는 거는 접속사와 주어와 동사의 이 세트를 얘기해요. 요 세트. 얘네가 한 묶음이야. 절대 얘네를 해체시키면 안 됩니다. 3마리가 똘똘똘 뭉쳐 다녀요. 알겠죠? 접속사 주어 동사의 이 세트 이거를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동사가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요 안에 동사가 분명히 있죠? 이 동사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문장의 메인 버브, 그 다음에 절 안에 동사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번 여태까지 한 거 중에서는
넘버 2하고, 그죠? 넘버링에서 넘버 2하고 지금 하려고 있는 넘버 4, 이 4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4번으로 들어갑니다. 4번은 이거를 좀 지우고, 여기다가 합시다. 자, 4번은 뭐냐면 고려사항이에요. 고려사항.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자기 노트에. 4번, 고려사항. 뭔 고려를 하느냐? 고려.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생각해야 되는 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동사를, 그죠? 글을 읽다가 내가 동사를 하나 발견했어. 이거 동사네 하고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그때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상하죠? 아니 뭐 동사 하나 하는데 뭔 놈의 네 가지씩이나 고려를 합니까? 그지? 근데 분명히 네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글을 쓰는 사람도 내가 동사 하나를 쓰려 그러면은 무려 네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그 중에 한 동사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사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려사항이 뭐냐면 일치를 고려해야 되죠. 그죠? 자, 요 일치는 뭐냐면 인칭도 일치시켜야 되고 수를 일치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죠? 수의 일치에서 특히 그래머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은 동사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돼요? s를 붙이잖아. s나 es 이런 거를 붙여주죠. 그지? 바로 그 짓이에요. 그래서 그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거를 신경 써가지고 그 다음에 동사를 고려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수의 일치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시제. 그죠? 내가 동사를 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 치고 시제를 무시해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제. 그리고 그 동사가 언제 일어났느냐야. 그래서 지금 일어나느냐, 옛날에 일어났느냐, 앞으로 일어날 것이냐, 뭐 아니면 일어나고 있는 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 달라져요. 무려 12개의 시제가 있죠. 그제? 12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제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시제는 솔직히 얼렁뚱땅 넘어가도 그다지 그 무슨 뭐랄까 그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진 않아요. 그제 얼렁뚱땅 넘어가도 돼 그냥. 근데 태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거를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해석을 이제 뭐 시키거나 뭐 하여튼 좀 뭐 질문을 하러 오면 막 시켜보고 막 이러는데 그때 수동태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를 그냥 얼렁뚱땅 해버리는 거야.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혼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죠? 수동태를 특히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수동태는 여기다가 이제 조금 수동태라고 해놓으세요. 능동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익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는 뭐냐? 비동사에다가 pp. 아까도 했죠? 모양을 알아보는 게 급선무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뻔히 수동태가 있는데 그거를 못 알아봐. 그래갖고 수동태를 어떻게 알아봐요? 수동태지 능동태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은 모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있으면 눈이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눈만 보이면은 이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모르면 오늘 또 주워 먹어요. 아, 비동사에다가 pp를 붙이면 수동태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해석은 뭐뭐 되어지다. 그죠?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주어가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예요. 뭐뭐 되어지는 거야. 알겠죠? 자, 뭐뭐 되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고려사항이 바로 뭐냐면 조동사의 그죠? 조동사의 유무. 요건 한자로 쓸 겁니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못 쓰는 한자지만 한번 써볼까? 뭐 그리는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죠? 조동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조동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사를 하나 쓰려면은 일치를 시켜야 돼. 아, 수가 3인칭 단수인가 뭔가 그런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제 12가지 시제 중에서 뭘 쓸까? 이런 거 생각해보고 능동을 할까 수동을 할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동사를 붙일까 말까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조동사가 있다 그러면 없을 때는 뭐 그냥 할 말 없어. 근데 조동사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말의 뉘앙스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뉘앙스. 알죠? 이 미묘한 말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있는 그 동사하고 조동사가 없는 동사하고는 뉘앙스의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ou are right, you are wrong 해볼까? 좀 네거티브하게 you are wrong 이러면 너무나 확정적이야. 너는 틀렸어. 이거 너 틀렸어. 이거 빵점이야. 이런 뜻이에요. you are wrong. 그래서 넌 잘못됐다 이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간 내가 뉘앙스를 살리고 싶어. 그래갖고 you may be wrong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어다르고 아다른 거야. 누가 나한테 you are wrong 이러면 좀 기분 나빠. 근데 you may be wrong 하면 아마 네가 틀렸을지도 몰라. 그거는 맞을 확률도 조금은 있다는 거죠. 약간 그리고 그나마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진 않잖아. 그죠? 이런 게 조동사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조동사를 그래서 이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들은 조동사의 미묘한 차이를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지. 근데 익숙하게 되면은 되게 뉘앙스 차이를 잡아내서 말이 재밌어져요. 그때부터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알아놓으세요. 그 하나의 동사를 내가 해석을 할 때는 무려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저렇게 마음을 딱 먹어야 돼. 이해할 수 있죠? 마음을 먹어놨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치를 공부하고 시제를 공부하고 태를 공부하고 조동사까지 공부해버리면 동사는 끝나요. 동사 파트가 끝나버리는 거야, 지금.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치부터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이론은 이걸로 됐어. 이론은 이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이론은 이걸로 끝났고 실습을 해야 돼. 자,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세요. 자, 책을 봅니다. 책을 보면은 페이지 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페이지 1페이지를 폈나요? 자, 페이지 1페이지에서 뭐를 보느냐 하면은 3번을 한번 보세요. 1페이지에 넘버 3, 3번 문장을 봅니다. 자, 3번 문장 여러분 그 후라시 알죠? 그죠? 후라시 어디까지 비출 건지 그거를 결정해 보세요. 그래서 끊어서 영어 어순대로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끊어서 영어 어순대로. 오케이? 그래서 all recipes in this cookbook 여기서 끊어야겠죠. 그죠? 여기서 끊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주어가 끝나는 지점은 딱 정해져 있어요. 동사 앞에서 끝나는 거야. 알겠죠? 동사를 빨리 찾으면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에는 이제 언더라인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are written. 여기는 언더라인을 하세요. 그리고 written에서 끊어버리세요. 또 한 번 끊어요. 그래서 are written. 자, 쿡북에서 끊고 are written에 끊고 그 다음은 이제 부사구가 달라붙었죠. 그래서 in a practical way 이렇게 됐어요. in a practical way. 자, 그러면은 일단 동사를 보니까 are written이잖아. 글자 수가 2개죠. 그죠? 글자의 수가 2개입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에다가 pp, write의 pp형이 written이죠. 그죠? 그래서 pp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태가 수동태로 딱 정해졌어요. 알겠죠? 수동태예요, 수동태 지금.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are가 없다 그러면 이 문장은 와르르 무너져요. 이거는 문장도 아닌 문장이 돼버리지. 그지? 동사가 없으니까 written 하나만으로는 절대 동사가 안 돼요. 그래서 비동사를 끌어왔죠. 그래서 비로소 수동태가 된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is인지 aren지 그거를 결정하는 법을 공부할 거예요. 한 번만 딱 공부하고 이론은 한 번만 딱 보면 돼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are야, are. 그지? 그러면은 주어 파트를 찾아보니까 all recipes라는 거하고 cookbook이라는 게 보이죠. 그지? 그러면 이 2개 중에서 뭐가 그러면은 진정한 주어냐 이거죠. 뭐에 맞춰가지고 is인지 aren지를 결정하느냐 그런 문제가 남죠. 그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머리에 딱 놓으세요. 뭐냐면은 이게 그거예요. 주어 파트 안에 아무리 명사가 많아도 항상 뭐냐면은 참가번호 1번이 주인공이에요. 알겠죠? 참가번호 1번입니다. 그래서 참가번호 1번이 누구냐면은 all recipes잖아. 그죠? 뒤에 뭐 쿡북 이런 애들은 와봤자 들러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참가번호 1번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all recipes가 복수죠. 그지? 복수잖아요? 모든 그 조리법들은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조리법들은 쓰여져 있습니다.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all recipes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얘에 맞춰서 are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항상 명심하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참가번호 1번에다가 맞춰줘야 돼요. 이해할 수 있죠? 오늘부로 딱 도장을 찍어 놓으세요. 이거는 그리고 주어와 동사에 그러니까 subject verb agreement라고 그러죠. 그죠? 주어와 동사의 수를 일치하는 거. 이거 그래마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독해를 하면 안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다시 보세요. 앞으로 이제 이런 독해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혼나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 이 요리책 안에 있는 모든 조리법들은
그 다음에 뒤로 가가지고 동사는 무시하고 뒤로 가요. 뒤로 가갖고 실용적 방법으로 그 다음에 다시 동사로 돌아와. 그래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말이에요. 이건 영어가 절대 아니야. 알겠죠? 우리는 한국말 공부하려고 여기 모여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이 다소 어색하더라도 영어 어순으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딱 교본이 이거야. 끄는 부분 안에서는 거꾸로 해석해도 돼요. 알겠죠? 끊어놓은 부분 안에서는 뒤에서 앞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is cookbook을 가장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리책 안에 들어있는, 이 요리책 안에 들어있는 모든 조리법들은 쓰여져 있습니다. 실용적 방식으로. 이렇게 영어 어순으로 밀어야 돼요. 앞으로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니다. number 4. 바로 밑에 있어요. 자, the number of smokers. 여기서 한번 끊죠. 그 다음에 is decreasing.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동사를 딱 보니까 is decreasing에 underline 해보세요.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죠. 글자 수는 2개예요. 현재 진행형이잖아. 그죠? 진행형 시제 여기 나왔네. 이거잖아요. 그지? is increasing. 이렇게 되죠? no, decreasing. 그지? 줄어드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is인지 aren지 이거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느냐 그게 문제죠. 역시나 마찬가지 참가번호 1번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the number 얘가 주인공이잖아. the number는 단수죠. 그러니까 is가 오는 거야. smokers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까이에 있다고 걔를 집어들면 안 돼요. 참가번호 1번이야 항상.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도 해석하면 smokers를 먼저 해석하죠. 흡연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그렇지? 흡연자의 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the number of가 나왔기에 이제 하나 알려줄게요. 이거는 독해에서의 문제라기보다 문법에서의 문제야, 오히려 말하면. a number of 하고 구분하세요. a number of. 여기다 써줄게요. a number of. 이거는 만약에 이거 맨날 헷갈리는 사람은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혹은 문제를 풀다가 a number of라는 게 나오면은 무조건 넘버 이런 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얘를 깡그리 무시해. 싹 지워버리고 뭐냐 many로 바꿔버려요. many로. 알겠죠? 그렇게 하면 죽어도 안 헷갈려. a number of는 싹 지워버립니다. many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또 여기 그렇지 여기 m자도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many로 싹 바꿔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많은 뭐뭐뭐. 그러니까 그 뒤에는 복수명사가 올 수밖에 없죠. 그지? many 다음에 복수명사니까. 그래서 a number of는 man입니다. 그리고 외워버리세요. 오늘부로.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편입 영어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날 외울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몰랐던 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6년, 7년 동안 몰랐던 거를 오늘 1분 안에 딱 알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자꾸 그 아는 풀을 넓혀 나가야 돼. 풀을 자꾸. 알겠죠? 그래서 모르는 거를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순서도 상관없어. 순서 파괴야. 그냥 무조건 집어삼켜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거를 봐주시고, 그래서 일치는 이제 감이 딱 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각계격파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제에 들어갈 차례죠, 그죠? 시제를 한번 보세요. 자, 시제는 요거 이제 지워도 되죠? 좀 아깝긴 한데 요거를 지워버립시다. 시제는 보세요. 우리가 뭐 문법 학자가 돼갖고 나갈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중에서 시제 문제 잘해봐야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지? 그럼 뭐하러 목숨 걸고 막 열심히 해요. 특히 독해에서, 그지? 독해에서는 선생님이 독해 지문에 많이 나오는 시제만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독해에 꼭 필요한 방향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컴팩트하게 갈 수 있어요. 우선 먼저 자 시제입니다. 시제 이렇게 해놓고 현재 시제부터 들어갈 거예요. 1번 현재 시제. 자 12가지 시제 중에서 독해 지문에 어떤 시제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의외로 현재 시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알겠죠? 의외지, 그지? 다행이잖아요. 제일 쉬운 시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지, 그죠? 현재 시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현재 시제는 어떨 때 쓰느냐 하면은 요럴 때 써요. general fact. 이거 영어로 외워두는 게 조금 더 기억이 오래 가요. 일반적 사실이야, 그죠? general fact. fact 알죠? fact. 자, general fact 또는 그죠? 또는 뭐냐? 과학적인 진리, scientific,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truth 이렇게 들어가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써주게 돼 있어요. 그죠? general fact나 scientific truth를 나타낼 때 그때 현재 시제를 독해 지문에서 많이 쓰더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독해 지문에서 현재 시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독해 지문 자체가 뭐예요? 교과서야, 그죠? 그러니까 텍스트북이에요.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아카데믹해. 그럼 아카데믹한 문장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자본주의의 원리 막 이런 게 나와요. 자본주의의 원리. 그 다음에 뭐 지금 지구 온난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뭐 이런 거, 그지?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로켓의 원리 이런 게 자연과학에서 또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세계 기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거, 막 이런 어떤 아카데믹한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아카데믹한 주제들이. 그런 게 나오면은 당연히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닙니까? General Fact 아니면 Scientific Truth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현재 시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오케이? 자, 현재 시제는 뭐 입달 것도 없이 이걸로 끝.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여기다가 뭐 심심한 사람은 아카데믹한 문장, 뭐 지문, 아카데믹한 지문, 뭐 지문이나 문장이나 아무거나 그렇게 써놔도 돼요. 아카데믹한 지문.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거 시제로 가봅시다. 과거 시제는 어떨 때 쓰느냐면 과거의 특정한 시간대죠. 그지? 과거의 특정한, 어제면 어제, 그죠? 그 다음에 뭐 2시간 전이면 2시간 전, 뭐 18세기면 18세기, 뭐 빙하기면 빙하기, 중세시대면 중세시대, 뭐 르네상스 시대 이런 식으로, 뭐 옛날 그리스 시대 뭐 이런 식으로 과거의 특정한 시간대에, 그죠? 과거의 특정한 시간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어났던 일을 설명할 때는 당연히 과거 시제를 써야지 뭘 쓰겠어요.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자, 이것도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사 과목을 생각해 보세요. 역사, 그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독해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 그거를 키워드로 삼았어.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미술 풍조가 있었고 미술가는 누구누구였고 뭔 작품이 있었다. 이거는 죄다 지문 전체가 과거 시제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플라톤의 철학을 막 비교해가지고 그런 거를 막 지문으로 썼어. 그러면 그거 과거 아니면 뭐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히스토리, 역사에 관련한 지문이 나올 때에는 과거 시제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많이 쓰인다는 거 감이 딱 오죠.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쉽시다.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는 미래 시제예요. 이거 설마 모를까봐. 미래 시제. 이건 단순 예측하는 거죠. 그지? 자, 이거는 모양부터 잡읍시다.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미래 시제부터는 글자 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will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 예측. 이거는 스케줄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그렇게 될 거다 이거야. 아님 말고 뭐 이런 거지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래의 사실을, 미래의 사실을, 아직 안 벌어졌어. 미래의 사실을 그냥 단순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 예측하는 거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이름해서 뭐라 그래요? 기본 시제라 그러죠. 그지? 요거가 다 기본 시제예요. 그래서 과연 기본 시제가 가장 많이 쓰여요. 솔직히.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세 개. 자, 노트 필기는 거기까지 하고, 다시 실습으로 와보세요. 1페이지로 와보세요. 선생님이 여기다가는 이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책을 보고 합니다. 자, 책의 1번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1번 문장 보면 leaves of plants,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죠? 그 다음에 produce가 동사죠. produce에다가 underline 해보세요. 이게 동사예요. 그 다음 produce에서 끊어요. 주어가 그다지 길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조금 짧을 때는 주어와 동사를 합쳐가지고 그 동사 다음에 한번 끊으면 돼요. 그래서 leaves of plants produce 끊고 그 다음에 enough food 여기서 또 끊어도 됩니다. 근데 숙달이 되면 food에서만 끊어줘도 돼요. 알겠죠? 아주 숙달이 되면 food에 한 번만 끊어도 돼요. 그 다음에 부사구죠. through, follow, sentences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동사부터 일단 살펴봅시다. 왜 여기는 그러면 produce가 들어왔느냐. 그죠? 시제를 위주로 한번 봐보세요. 이거 지금 내용을 딱 보니까 식물의 이파리들은 produce, 만들어냅니다. enough food, 충분한 양분을. 그 다음 through photosynthesis,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식물의 광합성 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거야말로 뭐예요? 이거야말로 scientific truth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써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쓰잘데기 없이 현재 진행형을 쓰거나 아니면 잘난 척하느라고 현재 완료를 쓰거나 이러면 다 망해요. 알겠죠? 이거 과학적인 진리, 진실은 무조건 현재 시제, 단순 현재 시제, 제일 쉬운 거 써주면 돼요. produce. 그리고 produce에는 s를 붙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주어가 참가번호 1번이 누굽니까? leaves잖아. 이파리들이잖아요. 잎들 여러 개죠? s 안 붙이고 뭐 일치도 됐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scientific truth는 현재형을 쓴다. 이걸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과거 시제 한 개 또 봅시다. number 6, 6번입니다. 6번 보면 1687년이라고 과거의 특정한 시간대가 나와 있잖아요. 그지? 17세기를 얘기해요. 1687년에 아이작 뉴턴이죠. 여러분이 다 아는 그 아이작 뉴턴은 proposed, 여기다가 underline 하세요. 과거 시제잖아. propose의 과거가 proposed죠. proposed에서 한번 끊어요. 1687년에 아이작 뉴턴은 제안했다. 쉽게 말해서 들고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뭘 들고 나왔냐면 Three laws of motion. 세 가지 운동 법칙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운동 법칙. 바로 그거잖아요. 그지? 뭐 만류 인력의 법칙, 뭐 그런 거 있지, 가속도의 법칙, 뭐 이런 거. 그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세상을 이제 발칵 뒤집어 놨지. 그래서 물리학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뭡니까? 20세기에 와가지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 뉴턴의 물리학의 세계는 완전히 또 오류가 많은 걸로 판명이 나면서 뉴턴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또 땅에 떨어졌지. 그지?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이론이 나와서 뉴턴 물리학이 잘못됐다는 거를 증명을 해버렸어요. 또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하여튼 17세기에는 뉴턴이 이런 거를 들고 나왔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하고 쉽시다. 14번. 자, 14번은 미래 시제예요. There will be. 여기서 한번 끊어요. 일단은. 여기서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will be예요. will be. 비동사인 미래형 will be.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끊어서 해석하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유도부사죠. 대열이. 그지? 오늘부터 유도부사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버릇을 뜯어 고쳐야 돼요. 유도부사가 나오면 거기에 이러면 돼.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을 겁니다. 거기고 저기고가 아니에요. 알겠죠? 유도부사 자체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유도부사가 나오면 있다 없다 딱 이렇게만 해석해야 돼. 알겠죠? will be니까 있을 것이다. 만약에 will not be가 되면은 없을 것이다. 이러면 되죠. 그지? 자, 있을 것입니다. 뭐가 있을 거냐? 주어죠. water shortages. 여기서 끊어요. water shortages에 끊어요. 그러면 물 부족이 있을 것입니다. all over the world. 아무것도 아닌 부사구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도부사의 해석법을 조심하세요. 거기에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있다. 또는 없다. 부정문이면 없는 거고 긍정문이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유도부사는 억지로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물 부족 사태가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미래의 사실을 단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냥 없음 말고 이런 주자. 물 부족 안 나면 좋지. 그지? 근데 아마 있을 거다. 이렇게 가볍게 예측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선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10분을 쉬세요.